지금 오세훈 후보가 보수 야권의 단임 후보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이 검증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내곡동 세부 부상 의혹인데 글쎄요, 계속 말바꾸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추이는 눈에 띄는 그런 격차가 좁혀지는 게 보이지 않아서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동산 정책과 LH 사태로 국민들이 이제 단단히 화가 나신 거고요.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확고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 분노 때문에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굉장히 그 오세훈 후보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걸 아세요. 우리 정부에 대한 이제 그 실책이나 그런 잘못된 점은 당연히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보궐선거가 어찌 보면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르는 선거잖아요. 오세훈 후보와 부산의 박형준 후보. 네. 이 두 분의 모든 부정과 비리의 의혹은 다 부동산에 관련된 겁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분노를 저는 왜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에게는 같은 회초리를 안 때리려 하시는지 네. 더 면밀히 검증하고 회초리를 들어셔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 분노가 풀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두 가지 여론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참 박영선 불쌍하다. 좀 시기를 잘못 타고 선거에 나오는 것 같아. 박영선 참 똑똑한 사람인데 안 됐어 이런 여론이 많고 또 한쪽의 여론은 오세훈 후보 정말 내곡동 거짓말 좀 너무 심하다. 정말 그 왜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국민들을 무시하느냐. 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심판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표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네. 많은 국민들의 그 분노의 감정이 표출됐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정말 투표장에 갈 때는 냉정해지거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당의 심판이냐 아니면 네. 오세훈에 대한 심판이냐. 이것은 아마 투표장 가기 1시간 전, 1분 전에 결정될 것 같아서요. 뚜껑은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BBK라는 것이 사실 이명박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공방이 됐지만 특정적인 동영상이 공개됐는데도 MB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가 거의 10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사법 처리를 받은 거 아니에요. 심판받았죠. 근데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당락을 떠나서 이 내곡동 문제는 아마 정치하는 내내 계속 그 진실에 대한 추적은 이어질 것이고요.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텐데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은 아마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선거는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 아니겠어요? 거짓말하는 서울시장을 뽑게 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가 직접 받게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데 교육에는 저는 좋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가장 기뻐할 사람은 정광훈 목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늘 집회 신고를 했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장 시절에는 사실 계속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수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그 극우 세력들이 서울광장을 접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정광훈 목사와 당시에 광화문 집회 때 했던 발언을 보면 매우 극우적인 성향의 발언이었거든요.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함께하는 한 몸처럼 느껴지는 그런 발언을 네. 했었죠. 아마 그래서 혹시라도 또 정광훈 목사 뭐 광화문 집회 뭐 이런 뭐 허용할 거냐 이런 기자분들이 물어보면 이제 오세훈 후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뭐 한다 난다가 아니라 서울광장은 서울 시민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청하면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은 하는데 저는 매우 그 점도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 아이들과 시민의 광장인 서울광장을 과연 극우 세력들이 점령하게 만들 것이냐를 놓고 보면 오세훈 후보는 투표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여러 번 발표해서 사실 큰 효과를 못 보이다가 마지막에 이사 정책 발표하고 나서 부동산이 매우 안정적으로 정말 간만에 안정적으로 안착이 좀 되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오세훈 후보가 최근에 본인이 서울시장에 취임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이미 목동, 네. 송파, 강남 핵심 부동산 투기 지역 여기에 매매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다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들썩들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억제 정책과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돼서 서울시장이 되면 네.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충돌을 했을 경우에 네. 중앙정부는 부동산을 억제하려고 그러는데 네. 수도권은 계속 부동산 규제 풀어주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을 하면 네. 결국은 집 없는 서민들, 일반 주민들,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요. 네. 서울시의 지의원이 97%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네. 우리 시의원들이 오세훈 후보가 취임한다 해도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다 풀어주면 우리 시의원들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저지하겠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아무 공약이나 막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공약 내용이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 부동산으로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네. 거기에 부동산 폭등 정책을 쓴다고 하니 저는 정말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자질을 한번 검토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깊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일 점점 투표날이 다가오면서 이제 유권자들은 냉정해지시거든요. 개인 비리 의혹을 가진 후보를 검증하고 네. 그리고 부동산 안정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의미거든요. 저는 이번 선거의 구도는 10년 전에 서울시장에 실패한 전직 시장을 뽑느냐, 그래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성공한 장관을 뽑느냐의 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들어주신 회초리 저희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은 또 국회의원과 다릅니다. 정말 그 큰 엄청난 그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되는 그런 후보를 뽑는 선거인데요. 오세훈 후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구태의연한 정책을 다시 펼친다고 생각하면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덕성으로나 능력면에서 검증받은 박영선 후보 꼭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개혁 입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사전투표 박영선 후보 꼭 지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